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조기중 신임 워싱턴 총영사는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해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 중반부터 한두 번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극작가 조합이 노사 합의를 타결해 146일 만에 파업을 끝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에 중단했던 코로나 자가진단기 무료 배포를 25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으로 3선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져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중도 사임을 거부하고 있어 내년 6월 경선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가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까지 보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3지구에서 3선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앤디 김 하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 대표하고 있는 뉴저지 대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나선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자신은 뉴저지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도 사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등에 대해 나의 봉급으로 모은 소득으로 30년이나 갖고 있던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기소되면 위원장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상원 민주당 의원총회 규정상 상원 외교위원장직에서는 일시 사퇴했으나 민주당 내의 의원직 사퇴 요구는 일축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 진영에서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앤디 김 하원의원 등이 잇따라 의원직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앤디 김 하원의원은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뉴저지주의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에 이어 11월 5일 본선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앤디 김 하원의원이 도전할 시간적 여유와 기선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더 유리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중도 사임하면 민주당 소속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25년 1월 3일까지 임기를 채울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앤디 김 하원의원은 크게 불리해집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자신이 만약 후임 상원의원을 지명할 경우 남성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뉴저지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으로 뉴저지 11지구를 대표하는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 미키 쉐릴 하원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미키 쉐릴 연방 하원의원이 1년여 자녀 임기를 채울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명되더라도 앤디 김 하원의원 등과 함께 내년 6월 4일 민주당 경선을 치르게 되지만 앤디 김 의원으로서는 불리해질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내년 6월 4일 경선에 나설 경우 메넨데스, 앤디 김, 미키 쉐릴 연방 하원의원 등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기중 신임 워싱턴 총영사는 한미동맹 70주년, 한인들의 미주 이민 120주년에 부임해 한인사회와 한미 양국 정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영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중 신임 워싱턴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를 비롯해 현안들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해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고 한인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16만 한인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 조기중 신임 공사 겸 워싱턴 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조기중 신임 워싱턴 총영사는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지 사흘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들의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에 16만 워싱턴 한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기중 신임 워싱턴 총영사는 미국의 수도에서 일하게 된 만큼 16만 워싱턴 한인은 물론 260만 미주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사회가 성장함으로써 대사관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들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기중 총영사는 한인 1세대들이 근면성실로 오늘날을 구축해 놓은 만큼 한인 2세와 3세들이 주류 사회에서 각계에 진출하는데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특히 재외동포청의 출범과 재외동포기본법의 발효에 맞춰 가장 친근하고 다가서는 총영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를 위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이탈 문제 등 현안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청취해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고 한인 동포들이 문제를 해소해 차감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외 동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오늘 11월 10일 날 이 재외 동포 기본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이 재외 동포 기본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미국 내 한인 사회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중 신임 공사 겸 워싱턴 총영사는 1971년생으로 올해 52세입니다. 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1998년 7월 외교부에 들어와 주 프랑스 대사관, 주 세네갈 대사관, 주 제네바 대표부 등 불어권 지역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유럽국 서유럽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주 스웨덴 대사관 참사관을 거쳐 주 스페인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을 지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로 부임하기 직전까지는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역인 아르빌에서 주 이라크 대사관 아르빌 분관장을 역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 물가 잡기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안에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도 내년 7월에나 가능해 한두 번 이내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 잡기가 다시 흔들리자 연준의 올해 안 기준금리 한 번 더 인상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회의를 마치면서 내놓은 미국 경제 전망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올 연말 5.6%가 될 것으로 그대로 유지해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11월 1일과 12월 13일 두 번의 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두 번 중 한 번은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나 연준이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1년 반 동안 11번에 걸쳐 제로에서 5.25 내지 5.50%까지 끌어올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더 올린다면 각종 금융비용 증가로 미국민 가계와 사업이 악화되고 중소은행들의 금융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쉽사리 올리지도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이 내년 말에는 당초 4.6%로 예고했다가 이번에 5.1%로 대폭 상향 조정해 내년에 최소 3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잘해야 한두 번 인하로 줄었으며 5%대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오래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패스가 늦어지고 줄어들면 주택모기지 이자율, 신용카드 이자율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사업은 물론 가계경제에서도 장기간 빚더미가 갈수록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때문인 듯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11월 1일과 12월 13일 등 두 번 모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개 예고와는 달리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리그룹의 투자자들은 25일 현재 연준이 11월 1일에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81.5%나 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18.5%에 그쳤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 13일 회의에서도 동결할 가능성은 60.9%로 인상 가능성 34.4%보다 우세했습니다.
더욱이 연준이 내년에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는 더 늦어지고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얼마 전에는 늦어도 2024년 3월 20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제는 2024년 7월 30일에나 0.25포인트나 할 것으로 늦춰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4년의 기준금리 인하는 잘해야 한두 번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헐리우드의 극작가 조합이 노사 합의를 타결해 146일 만에 파업을 끝내는 출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장기 파업인 배우 노조의 파업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수개월간 마비시켜 양대 파업 가운데 극작가 조합의 파업이 146일 만에 끝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7월 14일부터 극작가 조합과 배우, 방송인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시작해 수개월째 장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그중에서 극작가 조합은 사측인 스튜디오들과 노사 합의를 잠정 타결짓고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승인받으면 146일 만에 장기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극작가 조합은 방영 프로그램에서 받은 2% 비율을 올려주고 AI 인공지능이 작가들의 영역을 잠식당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의 대부분을 관철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합의는 작가 조합원 11,000명 전원의 투표에서 승인받으면 146일 만에 파업을 끝내게 됩니다. 이에 비해 10만 명이 벌이고 있는 배우 조합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 조합과 사측은 아직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언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조합과 텔레비전과 라디오 종사자들의 노조에는 16만 명이나 노조원들이 있어 장기 파업으로 토크쇼를 제외한 상당수 프로그램들의 제작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조합과 방송인 조합에는 영화배우들은 물론 방송 저널리스트, 카메라맨,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 방송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작가 조합의 파업이 끝나도 배우들과 방송인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 각종 프로그램 제작은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와 방송인 노조의 파업으로 이들의 주 활동 무대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할리우드의 셧다운으로 50억 달러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올해에만 미국에서 3억 달러 내지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지구촌 전체의 피해 규모는 16억 달러나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지했던 코로나 자가진단기의 무료 배포를 25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한 가구당 4개씩 무료로 받으려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 covid.gov/test에 접속하거나 우정공사의 special.usps.com/testkit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5월에 중지했던 코로나 자가진단기의 무료 배포를 25일부터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5월부터 중지했던 코로나 자가진단기의 무료 배포를 재개키로 하고 25일부터 웹사이트에서 주문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가구당 4개씩 무료로 받으려면 연방정부의 웹사이트 covid.gov.test에 접속하거나 우정공사의 special.usps.com/testkits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두 곳의 웹사이트가 있으나 결국은 우정공사 웹사이트에서 통합해 주문받게 됩니다. special.usps.com/testkits에 접속하면 성명과 이메일, 우편 주소만 기입하면 간단하게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한 후에 우정공사는 10월 2일부터 각 가정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즉석에서 검사할 수 있는 래피드 테스트기, 즉 자가진단기를 4개씩 우편 배달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무료로 가구당 4개씩 제공하는 신속 코로나 진단기는 집에서 간단하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15분 만에 양성 또는 음성 여부를 판정해주게 됩니다. 배포를 재개하는 래피드 코로나 자가진단기는 돌연변이가 30개 이상 많아 우려를 낳고 있는 BA.2.86을 포함해 현존의 모든 변이들을 포착해내고 있다고 연방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받아둔 자가진단기의 유효기간을 체크해보고 대체로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FDA는 유효기간의 연장도 고려하고 있어 유효일이 지났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주문 후 우편으로 자가진단기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증상이 없어 당장 검사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서 온라인 신청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코로나 검사가 필요할 경우 CVS나 월그린,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약국 체인점들을 즉각 방문해 처방전 없이 무료로 코로나 자가 진단기를 구입해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연방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로컬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의 헬스케어 센터를 예약하고 PCR 테스트 기기로 정확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래피드 신속 코로나 자가 진단기를 미국 내 12개사가 생산해 공급하도록 6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2억 달러를 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